자, 2시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영어 문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오리엔테이션 강의로서 오늘은 짱 쉬운 영문법 강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준에 맞는 강의로서 가장 쉽게 어떻게 해서 영문법이 구성이 되어 있고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우리가 좀 더 획기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어려움 없이 풀어갈 수 있는가 이런 강의를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 문법 하니까 영어가 떠오르고 왜 문법을 우리는 도대체 문법으로 안 배웠는데 문법으로 배우느냐 이렇게 하고 생각할 때마다 문법은 어렵죠. 그렇죠? 네. 문법 이해돼요? 아니요. 문법이 뭐예요? 모르죠. 그렇죠. 저도 잘 몰라요. 자, 그러면 기초적인 우리가 기초의 짱문법을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배우냐면 영어라는 게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영어가 뭐예요? 영국말이죠. 그러면 영어를 배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뭘까? 그렇죠. 영국에 가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겠죠? 영국에 가서 우리가 배우는 방법이 있어. 그걸 우리가 세컨 랭귀지의 방법이라고 해요. ESL 방식이라고 해. 그런데 영국에 가면 우리가 소요 비용이 든다 안 든다? 들겠지.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 많이 들어. 그지? 얼마나 들까? 한 달에 한 600만 원? 600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요. 그 비용을 다 쓰고 우리가 어떻게 그만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잘 몰라요. 그것은. 그죠? 능력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지만 한 3년 정도 여러분이 영어를 네이티브 스피커에 가서 네이티브 나라에 가서 영어를 배운다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실제적으로 수능 2학년 정도에서 3학년 정도까지 영어는 완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갈 수 있다 없다? 없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갔다 왔는데 불구하고 기존에 우리가 한국에서 만들어낸 시험들 자체가 회화 위주의 수업이 아니라 좀 더 뭔가의 지식적인 문제를 물어보기 때문에 외국을 다녀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시험에 맞는 역량을 공부하려면 다시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니까 좋은 방법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런 세컨 랭귀지의 방법을 국내에서 좀 해볼까라고 생각을 해서 국내에서 자, ESL 방식을 택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외국인 한 명하고 바이오랭귀지를 티칭하는 그 한국인 2명이서 같이 영어를 가르쳐요. 뭘로만 가르친다? 영어로만 가르쳐. 근데 하루에 2시간씩 배운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의 모국어를 배우는 데는 한 7,200시간 정도가 소요돼요. 몇 시간이요? 7,200시간. 그러면 한 6년에서 7년 정도를 해야 되겠지. 어릴 때 아예 영어 유치원부터 다녔다면 중등과정 정도면 어느 정도 영어를 하겠는데 또 중등과정에 가보니까 우리나라 국정교과서가 이렇게 또 세컨 랭귀지에 맞는 언어가 아니더라. 그러니까 또 방식을 바꾼단 말이야. 많은 돈을 투자하고 나서도 우리가 그렇게 효율적인 영어 공부가 또 안 되니까 어렵죠. 자, 필리핀 같은 나라는 가능해. 필리핀 같은 나라는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면 이렇게 보고 나서 필리핀어를 써요. 아농빵 할라모 아거스자 이까오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이 받아쳐. 또 How are you? How much is it? 그러면은 상대방이 어떻게 얼마다? 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가서 슈퍼에 가서 배워놓고 가서 How much is it? 그러면 슈퍼 아저씨가 뭐라고 해요? 가 이 새끼야 안 팔아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써먹을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알겠지? 세컨 랭귀지라는 건 상대방도 해줘요. 상대방도. 그러니까 히딩크의 나라 월드컵 감독을 했던 히딩크의 나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히딩크도 마찬가지고 3개국어에서 몇 개국어를 쓴다? 4개국어를 써요. 왜? 놀이터에 놀러 갔어. 놀이터에 놀러 가서 막 말한단 말이야. 야, how are you? 그러니까 받아쳐요. 근데 옆에 친구가 그래. 我是中国人진단 저 만단 도와. 그러니까 집에 가서 말을 하네? 엄마. 이렇게 중국말 하더라. 그러니까 옆에 삼촌이 어떻게? 일본말로는 하지 마시대. 와타시 이영재 또 모시마스. 하이, 도이저 요로시쿠. 나니노 난 데스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야. 따라서 하죠. 뭐가 돼? 따라서 해. 말로 배워요, 말로. 그러니까 옆에서 할머니가 또 가르쳐 주죠. 뭐라고요? 아농빵 할라모. 아코스자 이까오. 이렇게 하니까 또 필리핀어까지 같이 배운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컨 랭귀지의 방식이 효율적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시험들 자체도 뭐다? 철저하게 포리너로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학교 수학 능력 평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평가가 돼 있어? 수학 능력 평가라는 것은 대학교에 가서 우리가 그 전공 서적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거지 써먹을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시험이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2년, 3년을 수학하고 와도 좋은 점수를 못 맞는다 이거죠. 돼요? 그러면 돈을 투자해서 외국을 갔는데 우리는 그러면 회화를 합니다. 회화. 그래서 또 토익을 해요. 근데 그것도 오산이야. 토익 시험도 회화를 목적으로 하는 시험은 아니야. 그럼 우리가 영어를 가지고 회화를 잘하면 어디서 좋다? 회화를 잘하면 딱 좋은 방법 하나 있어. 좋은 거예요. 뭐가 좋아요? 해외여행 갔을 때 좋아. 해외여행 가서 뭐 할 때? 돈 지랄할 때 좋아요. 알겠지? 돈 쓸 때 좋아. 돈 쓸 때. 그래서 많이 쓰고 오죠. 우리나라 국위선양을 하고 옵니다. 이럴 때 좋아요. 그러면 외국으로 가서 배우는 방법이 가장 좋은데 우리는 외국으로 다 갈 수 없는 환경이다. 그리고 설령 배워왔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 어떻게? 우리 시험에 맞지 않는 방식이다. 그럼 포리너로서 우리가 방법을 배우자. 우리나라에서 배워서 영어를 어떻게 잘할 수는 있을까?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 그렇지. 있게 만들어주겠어. 2시간 안에. 알겠죠? 2시간 안에. 한번 봅시다. 3개국어의 제3국의 사람이 영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식은 여러분이 가만히 생각하면 돼요. 어떤 방식을 생각하냐면 여러분이 미국에 갔어. 어디에 갔어요? 미국에 갔어. 미국에 가서 내가 국어를 가르친다고 생각해봐. 뭘 가르칠까? 제일 먼저 미국에 갔어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뭘 가르쳐요? 국어를 가르쳐요. 제일 먼저 뭘 가르쳐요? 한글을 안 되는데 야 이 새끼야 읽어봐. 그죠? 미국에 가서 당연히 우리가 한글을 가르치지 우리가 수학을 가르치겠어요? 응? 알겠죠? 한글을 가르쳐요. 한글을 가르치는데 뭐가 제일 먼저 필요할까? 이름 아니고 발음부터 가르쳐야 돼. 발음을 가르치려면 어떻게? 기역, 니은, 디귿, 니엇이나 뭘 가르친다? 알파벳을 가르치겠지. 알파벳을 가르치고 난 다음에 뭘 가르치겠다? 파닉스를 가르치겠죠. 그아, 나, 라, 라. 그죠? 그래서 미국 놈들 이제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국위선양이 되면 막 이런 거 있겠죠? 뭡니까? 드, 아, 르, 그. 그죠? 드락. 그죠? 뜨엉. 집. 그죠?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은 아주 파닉스가 잘 된 거예요. 근데 미국 녀석들이 이걸 읽으면 어떻게 된다? 드락, 똥집. 그겠죠? 우리가 이중 모음이나 어떻게 이런 걸 배우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래요. 근데 미국 녀석들이 그 발음을 잘 못하는 것은 쌍디귿, 쌍기역, 자 쌍지읒 이런 발음은 없어요. 그래서 발음을 하면 이건 좀 힘들어요. 우리가 땅 이렇게 하죠. 걔네들은 땅 발음을 못해요. 어떻게 할까? 땅을 하면 탕 그래. 요이 땅 하면 요이 탕, 요이 땅 이렇게 돼요. 파닉스 자체가 그렇습니다. 알겠죠? 자, 오케이. 그래서 닭똥집 받아쓰기도 쓰겠죠? 죽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어려웠던 게 있어요. 부엌 그죠? 이렇게 쓰는 거야. 맞았니, 틀렸니? 이제 깜지 써야 됩니다. 몇 번 써야 돼? 100번 써야 됩니다. 알겠죠? 부엌. 자, 그래서 막 키워야겠다. 부엌, 부엌. 또 미국 애들이 가장 또 이렇게 미국 애들을 만나다 보면 혼동되는 게 있어요. 시장 가면 아줌마 선생 3개 주세요. 생선하고 선생하고 구별이 잘 돼, 안 돼? 안 돼. 우리도 뭐가 안 됐어요? 키친하고 치킨하고 잘 안 됐죠? 어렸을 때. 키친 3개 주세요. 알겠죠? 키친 3개 주세요. 이런 것처럼 걔네들 또 아줌마 선생 3개 주세요. 그죠?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파닉스가 잘된 분위기가 좋아지네요. 파닉스가 잘된 원어민이다. 미국계다. 그럼 여러분이 일주일에 2시간씩 2번 가르친다. 그 다음에 뭘 가르칠까? 생각해봐야지. 여러분이 지금 제3국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영어를 가르쳐요. 영어를 배우잖아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보면 되는 거야. 이제 단어량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겠죠. 어느 정도의 어휘력이 필요하면 국어 능력의 배양이 될까? 기본적으로 5,000단어. 5,000단어.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초중에서 배우는 단어들이 3,000단어 정도 돼요. 그리고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배우는 단어 자체가 3,000단어 정도 돼.
그래서 6,000단어 정도가 기본 배양이 돼야지만 문장 속에서 유추를 하든지 추리를 하든지 막 해요. 문맥에 맞는 단어를 골라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1,000단어밖에 안 돼. 그죠? 우리가 미국식 필리핀이 예를 들어서 필리핀이 저기야 영국의 지배를 받아. 처음에 스페인의 지배를 받다가 영국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래서 영국식 문법의 순서가 똑같아요. 그래서 그 녀석들이 어떻게 영어를 발음하는데 단어만 갖다가 우리가 일본어 배우는 것처럼 단어만 끼워 맞추면 좀 더 빠르게 영어를 우리보다 습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부터 필리핀 말을 해볼게요. 잘 들어봐요. 여러분이 무슨 뜻인지 유추하세요. 아농빵 알라모 아코스자 이까오. 유추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어떻게 봐. 단어를 전혀 모르면 우리가 문맥에서 유추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최소한 한 문장에서 내가 모르는 단어가 7단어에서 8단어 정도 몰랐을 때 문장을 유추하는 거지. 그 이상이 되면 유추라는 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처음에 파닉스가 된 상태에서는 뭐가 필요하다? 단어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도 단어 학습을 하셔야 돼. 자, 그럼 단어 학습이 잘 된 학생이다. 7천 정도의 단어가 됐다. 여러분들은 국어 어휘상 7천 단어가 됐죠? 근데 자,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보면 몇 점 정도 나올까? 장담 못하지. 난 40점 나왔다. 40점. 그죠? 민사고 애들이 보는 그 언어 능력평가 시험을 봤는데요. 40점. 잘 나온 거예요, 여러분. 묻지 마세요. 알겠죠? 여러분 20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미국 학생들이 7천 단어가 됐어요. 몇 점 단어가 됐어요? 7천 단어. 이 학생들이 한국어 능력평가 시험을 본다고 해봐. 잘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우리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다? 뭔가의 법칙을 가지고 시험은 시험의 스킬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필요하다. 알겠죠?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도 그래요. 어느 잡지에 보니까 옛날에 서당에서 훈장님이 이렇게 한자를 가르쳤던 방식. 하늘, 천, 따지, 가마솥에 누룽지 빡빡 긁어서 니도 드시고 나도 드시고 이런 방식이 굉장히 효과적이었다는 거예요. 왜? 읽어주죠. 듣죠. 언어니까 말하죠. 크게 말하죠. 말하고 듣죠. 듣고 따라서 하면서 하늘과 땅의 원리가 이렇습니다. 라는 의미까지 알잖아.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데는 굉장히 좋은 방식이다. 알겠습니까? 선생님도 여기에 착안해서 그러면 ESL 방식과 세컨드 랭귀지 방식과 EFL 방식을 적당히 혼용해서 내가 문법을 명사부터 가정법까지 국내에선 최초로 몇 초로? 2초가 아니고 몇 초? 최초로 극비 문법을 2시간 이내에 여러분에게 섭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자, 그러면 말을 해보자. 자, 세컨드 랭귀지로 여러분이 외국에 가서 말을 하면 뭡니까? 말로 법칙을 배워요. 그겠죠? 말을 잘못하면 엄마가 또 가르쳐주지? 가르쳐주는 게 뭐다? 어법이야. 다시 합니다. 어법. 근데 우리는 어떻게? 훈장님처럼 훈장님을 따라서 뭘 보고 배운다? 글을 배우고 배운다 이거지. 이게 문법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시험 중에 있어. 다음 중 어법에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다음 중 문법에 틀린 문장을 고르세요.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야? 같은 말이잖아. 우리가 어법에 틀린 걸 고르세요? 문법에 틀린 걸 고르세요? 같아요? 틀려요? 같잖아요. 대답서를 여기 적으면 내가 강의하고 싶겠습니까? 네, 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알겠지? 자, 어법이나 문법이나 같은 말이다? 틀린 말이다? 같은 말이다. 그럼 말로 우리가 영어를 배우면 이런 순서야. 잘 생각해봐.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해서 여러분 국어를 이렇게 배웠어요. 자, 그럼 말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뭐 한다? 리스닝이 되는 거예요. 듣죠? 많이 들어. 그래서 한 1년 정도 들으면 뭐가 돼? 이제 어떻게? 엄마, 아빠, 빠. 엄마, 아빠라죠. 엄마부터 해요? 아빠부터 해요? 그건 잘못된 거라니까. 아빠부터 하고 싶은 거야. 뭐라고요? 아빠. 얘기는 아빠를 하고 싶은데 발음 자체가 어떻게 된다고? 한국 사람들이나 모든 인간들은 자, 미음 발음이 빨리 됩니다. 입을 한번 다른 말로 해보세요. 띄어. 마. 얘는 아빠를 하고 싶은데, 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빠를 했는데 엄마가 되는 거야. 알겠어요? 이를 모르고 진짜라니까. 나도 그래서 아빠 하고 싶은데 발음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서 엄마 하는 거야. 그러면 엄마들 미치죠. 엄마, 우리 애가 엄마를 했어요. 막 전화를 해서 여보, 우리 애가 엄마를 드디어 했어요. 미국 애들은 어떻게 해요? 허니, 그죠? 우리 베이비가 맘이라고 했어요. 그죠? I love you, baby. 막 이러면서 그런단 말이야. 실제로 그냥 맘이 아니라 파파를 하고 싶은데 마가 나오는 걸 알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듣는 겁니다. 듣다 보니까 따라하더라. 듣고 하니까 뭐해? 말하다. 그치? 듣고 말했어. 그 다음에 무슨 작용을 했어, 우리는? 말하고 나서 뭐래? 말만 하면 여러분 어휘 능력이 배양이 안 돼요. 만약에 섬에 여러분이 떨어졌어, 섬에 떨어져서 어떻게? 내가 한 사람하고만 언어 대화를 한다고 생각해봐. 글이 없는 상태에서. 그럼 여러분의 언어는 한계가 있겠지. 근데 너네는 어떻게? 야동도 보죠? 안 보니? 또 야동 잡지도 보죠? 많이 보잖아요. 스포츠도 보죠? 이렇게 주되게 보다 보니까 글의 능력이, 신장이, 말이 훨씬 더 빨라진단 말이지. 알겠죠? 자, 그래서 듣고 말하는 순간에 우리는 읽기 연습을 합니다. 알겠죠? 읽고 나서 뭐 해요?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받아쓰기를 가죠. 쓰는 겁니다. 나는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거짓말 안 하고 받아쓰기 30점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맨날 소뚜껑 이런 거만 시켜. 미치지? 나는 어떻게 소뚜껑이야. 그죠? 너네 이런 거 잘하니? 부엌 이런 것만 시키잖아요. 받아쓰기에 닭똥집 그러면 어떻게 닭똥집 이런 거 쓰잖아요. 매일. 그래서 이게 어렵더라고요. 자, 그래서 듣고 말하고 읽고 그 다음에 쓰기 과정을 가져. 이게 모국어를 배우는 과정. 그러면 선생님이 훈장으로 가르치는 방식은 뭐 한다고? 먼저 뭐 할까? 파닉스를 통해서 우리가 읽기부터 갑니다. 뭐라고요? 읽기를 시켜. 잘 들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읽기를 시켜. 많이 읽으면, 읽는다는 건 해석하는 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읽는다는 건 해석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 이해하는 단계야. 따라해. reading은 understanding이다. understanding이라는 것은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읽어서 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어가 제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듣는 순간 이제 말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쓰기가 돼요. 이해되니? 그러면 과정 자체는 세컨 랭귀지로 배우든 EFL로 배우든 포리너 랭귀지로 배우든 과정 자체는 약간의 다르지만 최종적인 골은 같다 안 같다? 같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 강의를 잘 들으시면 어느 정도 정립이 돼요. 근데 아무런 생각이 없이 들어버리고 허허허허 하고 듣고 다니면 어떻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엄마가 뭘로 가르쳤어요? 말로 가르쳤어요. 자, 이걸 분석해 보니까 이런 많은 말들을 하더라 이거지. 다양하게. 우리는 이걸 팔품사라고 합니다. 문장에서 말을 해보니까 어떻게? 8가지의 종류밖에 없더라. 몇 가지? 8가지. 이해돼요? 팔품사는 처음부터 팔품사면 우리가 인간에는 10개가 있다겠죠. 지능지수를 측정하는 IQ. 그 다음에 뭐 감정을 측정하는 EQ. 그죠? 그 다음에